자, 세 번째입니다. 배아의 등급을 높이는 방법. 자, 배아의 등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배아의 등급을 높일 때 이제 저자극이나 자연주기를 진행하면은 공남포가 발생될 확률이 훨씬 적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아까 좋은 거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퇴화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배란하면 퇴화될 것들을 같이 키워가지고 채취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주기에 자연적으로 선택한 우성 난자만 채취를 해가지고 그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난소도 기능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좋은 애 채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적 임신율로 봤을 때는 특히 난소 기능 저하된 사람들의 누적 임신율로 봤을 때는 배아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저자극이거나 자연주기일 때 임신 내 누적 임신율이 훨씬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 너무 괴롭히지 말고 적은 자극을 가지고 좋은 놈 하나 뽑는 거에 핵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착상이 안 되는 분들은 난자가 만들어지면 어떻게라도 배아를 만들어가지고 착상을 하면 돼요. 네,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난자가 나오지 않으면 아예 시험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난저에서는 그 난자가 슈퍼갑입니다. 난소가 항상 치료를 하면서도 저는 가끔 농담으로 아이고 난소님 열심히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배를 쓰다듬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귀를 잘 기울여서 들여주시고요. 그 개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그래서 난소가 지나치게 자극을 받지 않고 자기 능력 내에서 배란이 잘 되기를 기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난자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항산화 물질,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들도 모두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난임에서 여성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정자의 질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정자는 개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정자의 질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뽑았을 테니까 괜찮아 라고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자의 유전자 질이 좋은 걸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은 정자가 아주 많아져 있는 상황이면은 뭘 뽑아서 해도 좋은 애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숫자가 적고 질이 떨어지고 기형정자가 많은 사람은 그 중에서 아무리 좋은 걸 골라낸다고 해도 정자질이 좋은 사람이 합급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정자질 높여야 돼요. 진짜로. 난자의 질이 떨어진다면 특히 남성들이 정자질을 많이 높여야지 임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이 난자의 질을 커버해 주셔야 돼요. 같이 책임감 가지고 임신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정자가 분화되는데 걸린 시간 대략 81일 정도로 봅니다. 정자도 3개월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도 3개월 정도 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난소에 들어있는 난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없었던 난자가 나중에 막 자라는 일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이미 내가 태어날 때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다 사용을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채취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정자는 다행히 계속 생성이 됩니다. 난자는 있는 거에서 쓰고 끝이 나지만 정자는 계속해서 새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정자는 숫자도 중요해요. 근데 숫자 중요한데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숫자는 누구나 많아요. 아무리 적은 사람도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질이 많이 올라가야지 어떤 정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그 배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적절한 관계가 필요한데요. 그 시험관 들어가면 관계를 완전히 멈추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런데 정자는 이 정소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고환에 보관이 되거든요. 고환에서 얘가 나가지 않고 계속 들어있으면은 몸에서 정자가 그렇게 필요가 없구나 하고 재흡수를 해버려요. 재흡수가 많이 되고 나면은 이 다음에 만드는 정자가 숫자가 적어집니다. 계속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그리고 난자가 반쪽짜리 세포이기 때문에 산화가 잘 되는 것과 아주 똑같게 정자도 반쪽짜리 세포이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보관이 되면은 산화가 될 수 있겠죠. 녹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 낮은 정자를 가지고 임신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고환은 항상 시원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반대인데요. 여성은 자궁을 아주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남성은 고환이 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좀 움직여주세요. 고환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시죠? 운동하실 때 사이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네.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파트로 왔습니다. 배아의 질을 높이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일 배양인 경우에는 배아가 아주 밖에서 하드한 환경에서 오일까지 충분하게 잘 살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아의 질이 좋아져야 되고요. 냉동 배아 역시 냉동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질이 되어야지 냉동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일 배양 기준으로 적절한 분열 속도, 보통 8에서 6세포기 정도, 혹은 빠른 사람은 8세포기에서 좀 더 나가서 이렇게 포배기 정도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상세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는데 3일 배양에서 8세포기, 그리고 세포의 크기가 모두 균일하게 잘라져 있는 것. 분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 방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3일 이상 5일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분절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포가 노화했다는 거죠. 사실 저는 분절도 분절인데 분절보다도 세포질이 균일하게 잘 나눠졌는지 저는 살짝 좀 그걸 더 중요하게 보긴 해요. 배아세포 갖고 있는 유전자량이 초기부터 아주 균일하게 잘 분열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초반에 시작할 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갔으면 아마 유전자량이 좋지 않은 상황, 그래서 중간에서 분열이 멈추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아의 질이 높다는 건 이것들을 다 클리어한 상황일 때의 상급, 최상급, 중상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해봤을 때 사람들이 합급인데 임신됐어요. 최상급만 10번을 이식했는데 한 번도 착상이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기하죠? 분절이 아주 많아서 정신없는 상태일 때 이식을 했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량과 DNA 염색체 질이 아주 좋을 때는요, 임신으로 갈 수가 있고요. 모양은 아주 좋은데 나중에 PGS 돌려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아의 모양이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부의 생식세포가 아주 건강한 상태인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다면 어떤 거 먹으면 될까요? 한 7가지 정도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코엔자임 Q10. 코큐텐 진짜 많이 드시죠? 코큐텐 드세요. 자, 비타민 E, 비타민 C,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항산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은 카로테노이드, 이소플라본,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안토시아니딘, 이런 것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진한 색소와 그리고 그 알싸한 그 쌉싸름한 향 안에 들어있어요. 기와 미와 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신선한 상태에 섭취했을 때 항산화 물질이 몸에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레늄, 엽산, 그리고 이노시톨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금 알려져 있는 생식세포에 대한 항산화 작용이 가장 괜찮은 영양제가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하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는 거는 이제 논문적으로도 연구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불명 난임이거나 배란유도제를 사용하신 무다현상 난임인 사람들한테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 임상적인 임신율도 올라가고 임신 지속률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난자가 산화가 잘 될 수 있는 반쪽짜리 세포인데 거기에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활성산소가 난자를 다 녹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항산화 물질이 난자가 녹슬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활성산소라는 건 원래 산소가 산소 분자 안에 하나가 분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산소는 너무나 안정성을 띄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족한 분자를 찾기 위해서 다른 걸 산화시킬 수 있는 활성화가 된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코엔자임 Q10이 얘를 이렇게 메워준대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안정화가 되어서 그 산화를 좀 덜 시키게 된대요. 그래서 요건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거나 자꾸 배아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항산화 물질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 두 번째는 비타민 C고요. 비타민 C는 정말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고요. 비교적 얘는 고용량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몸에 해가 별로 없고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먹고 남는 건 다 밖으로 배출이 잘 돼요. 그래서 아주 새콤한 과일들, 베리류나 혹은 시트릭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흡수할 수 있는 거지만 영양제로 섭취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비타민 E는 보통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피부의 항산화에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사실은 많이 복용하는 것보다는 양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셀레늄인데요. 셀레늄은 그 요오드 갑상선 문제가 있을 때 섭취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라서 만약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서 함께 나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미량 영양소이기 때문에 대량 섭취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이노시톨인데요. 이노시톨은 제가 정말 강조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히 다낭성 난소일 때 임신율을 높여준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영양제거든요. 그 현미의 쌀론에 있는 피틴산을 이용을 해서 인슐린의 기능이 훨씬 더 감도 있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난저에서도 다낭성 난소에서 인슐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내 몸이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거든요. 걔가 잘 조절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영양제이기 때문에 이노시톨을 복용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일단은 다낭성 난소인 경우에는 난소의 기능이 어느 정도 평정되는 게 필요해요. 너무 난자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적정한 정도로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난소의 기능이 평정되기 위해선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있죠? 규칙성, 생활에서의 규칙성.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 식사를 하고요. 중요한 건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당뇨 환자처럼 식사를 해주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GI가 낮은 식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채소 많이 섭취하고 통곡물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데 단순당을 많이 제해줘야 돼요. 설탕 들어간 거, 흰 설탕 들어간 거, 흰 밀가루 들어간 것들 다 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노시톨 복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고르게 난자를 채취해서 다음번에는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3개월 정도 몸 잘 만들어서 시험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는 3개월 동안 좀 규칙성, 생활 규칙성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건 체크해 보세요. 수정란 물론 고령이면은 아마 여성분도 고령이고 남성분도 고령일 거예요. 정자 준비는 하고 있나요? 정자 준비해 주셔야 돼요. 난자가 아무리 좋은 상태로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자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어느 이상 넘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분 같이 몸 만들 수 있도록 정자에 대해서 강조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남편한테. 꼭 보여주시고 참교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령인 경우에는 보통 뭐 만 45세가 넘어간다 하면은 사실은 수정란이 채취 대비 잘 안 만들어지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과배란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는 체크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은 과배란보다는 저자극이거나 좀 적게 채취하더라도 좋은지를 만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배아의 질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 시험관 성공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배알질이 최대까지 되었을 때 만약에 착상이 안 된다면 착상에 대한 것도 사실은 봐야 돼요. 근데 착상이 안 된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알아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셔서 또 시험관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 알고 계시네요. 이게 답이에요. 호르몬 많이 쓰는 거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난소 기능 저하면 호르몬 많이 써봤자 난자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하고 의논하세요. 아마 병원도 알고 있을 거고 이럴 때는 호르몬 많이 쓰는 것보다 적게 채취해서 모아서 좀 더 높은 확률로 이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궁근종이 막 커지고 이런 상황이면은 아마 내막질 아주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막의 질이 좋지 않다면은 난자의 질을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이식하기 전에 몸 진짜 잘 만들어서 이식하세요. 내막의 조율이 좋아지는 건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죠, 이런 분들. 시험관 3차 하고 나면 10kg 쪄요. 죄송합니다. 10kg 찌면 안 되는데 10kg 찌신 분들 진짜 많아요.
호르몬으로 인해서 부종이나 수분의 증가는 확실히 있는 거는 맞고요. 근데 그게 보통 시험관이 끝나고 1, 2개월 내에 부종은 다 빠져야 돼요. 근데 내가 대사가 너무 나빠지고 몸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부종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아도 살이 계속 누적이 되시는 분들, 몸이 계속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많이 먹어 찌는 분들 계세요. 시험관 하면은 뭔가 보양식을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난자가 좋게 하려고 몸을 만드는 거지, 그거는 내 난자가 좋게 하는 몸 만드는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보양식은.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일 때는 저는 보통 1, 2개월 내에 체중 원래대로 만들고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만큼 이렇게 많이 쌓인 거 말고요. 2, 3kg 찐 거는 1, 2개월 내에 다시 원래대로 만들고 가는 걸 목표로 갑니다. 진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 먹는 시간 제한을 두세요. 먹는 시간을 어떻게 제한 두냐면은 아주 짧게는 그냥 10시간 안에 먹고 14시간 동안에는 정말 철저하게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8시에 아침 첫 끼를 먹고 6시에 저녁 마지막 끼를 먹고 3끼 다 드세요. 근데 6시 이후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물 빼고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유는 뭐냐면은 내 몸에서 살이 찌면서 생긴 인슐린 저항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이 쉬어주고 인슐린이 안 나오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난자질이 좋아집니다. 공복인 시간이 생기면은 인슐린 저항성 낮아지면서 렙틴 저항성이 좋아지면서 살이 빠져요. 아주 특별하게 다른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체중이 빠집니다. 갑자기 과도하게 안 먹고 체중을 빨리 빼려고 하는 그거 말고요. 첫 번째는 식사 시간 정해주시고요. 이 식사 시간이 나한테 전혀 힘들지 않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식사 시간의 폭을 줄여주세요. 8시간 안에 먹을 걸 다 먹고 16시간 동안은 안 먹는 식으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면 되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이거 어렵습니다. 밤에 배고프기 때문에. 근데 잠을 일찍 자면 할만합니다. 오늘은 착상에 대해서 아주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자궁 내막이 얇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옛날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궁 내막으로 그냥 단순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있는 사람이면 오케이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막도 내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약을. 그리고 자궁과 난소로 갈 수 있는 혈류량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치료도 필요합니다. 근데 착상으로 가게 되면은 치료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후는 한방 치료 좀 받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긴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진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그래도 웬만큼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강의들 잘 준비해서 앞으로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